강인하, 잘 지내니 음바페 눈물, 레알 이적 잘못됐어, 충격 PK 실축의 난리.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바페가 중요한 상황에서 페널티킥 실축까지 저지르자 스페인 현지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왕으로 군림했던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5일 한국 시간 스페인 빌바오에 위치한 산 마메스 바리아에서 열린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의 2024에서 25시즌 스페인 라리가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에서 2로 패배했다.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2위에 머물렀으나 선두 바르셀로나와의 승점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두 팀의 승점 차는 4점이다. 밑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점 32가 레알 마드리드를 맹추격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승점 3점을 따낸 아틀레틱 빌바오, 승점 29가 4위에 위치했다.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8분 상대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한 뒤 잉글랜드 특급 재능 주드 벨링엄의 동점골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듯했으나 벨링엄의 골이 터지고 2분 만에 다시 리드를 넘기는 골을 실점하면서 패배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빌바오에 패배한 것은 9년 만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음바페, 호드리구, 벨링엄, 페데리코 발베르데 등 주요 전력들을 모두 선발로 내보내 승리를 노렸다. 그러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후반 8분 알레한드로 베렌게르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더니 이후 음바페가 동점골로 이어질 수 있는 페널티킥 찬스를 놓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벨링엄의 득점으로 간신히 균형을 맞췄지만 2분 만에 고르카 구루세카에게 실점해 결국 패배했다. 이날 선발 출전에 전반 13분경 한 차례 상대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로 인해 아쉬움을 삼킨 음바페는 후반 22분 페널티킥으로 만회할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이 빌바오의 훌렌 아기레사발라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다. 지난달 28일 리버풀과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한 차례 페널티킥을 실축해 패배의 원흉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음바페는 이번 경기에서도 명예회복에 실패했다. 음바페는 당시에도 리버풀의 골키퍼인 퀴빈 켈러어에게 방향을 잃겨 슈팅이 막힌 바 있다. 음바페의 실수는 벨링엄이 만회했다. 벨링엄은 후반 33분 음바페가 왼쪽 측면에서 가마찬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자 이를 잽싸게 낚아채 득점으로 연결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의 득점으로 역전을 노릴 수 있게 됐으나 불과 2분 만에 두 번째 실점을 허용해 상대에게 다시 리드를 넘겼다. 후반 35분 발베르데가 공을 몰고 가던 와중 구루세타에게 빼앗겼고 구루세타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을 좌절에 빠뜨렸다. 페널티킥을 실축한 음바페는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2000년대 레알 마드리드가 펼친 갈락티코 정책의 일원으로 유명한 구티는 음바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다들 음바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며 음바페는 자신감이 없고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는 페널티킥을 차기 전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았다. 음바페는 자신의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티는 또 레알 마드리드의 팬들은 음바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던 PSG로부터 벗어났다. 음바페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다른 선수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다른 팀에 합류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의 가치는 높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다. 레알 마드리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어렵다.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들이 뛰기 힘든 곳이라고 덧붙였다. 음바페의 대선배이기도 한 구티는 그러면서도 음바페를 명단에서 제외하는 건 최악의 방법이라며 그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팀에서 뛰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음바페를 믿고 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며 음바페를 감쌌다.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바이블은 음바페의 빌바오전 활약을 두고 음바페가 빌바오전에도 부진했다. 그의 페널티킥 실축은 음바페가 자신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음바페가 PSG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축구 저널리스트 로맹 몰리나는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영입한 걸 후회 중이라며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 개인의 판단으로 성사된 이적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많은 코칭 스태프들이 음바페의 합류를 원하지 않았다. 음바페는 팀 라커룸에서도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소식을 폭로하기도 했다. 음바페를 향한 비판은 음바페가 단지 한두 경기에서 못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스포츠 매체 트리뷰나에 따르면 음바페는 이번 시즌 7은 13경기에서 총 21회의 오프사이드 파울을 범했는데 이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 중 가장 많은 기록인 것은 물론 2023에서 24시즌 음바페가 걸린 오프사이드보다 더 많은 기록이기도 하다. 매체에 의하면 음바페는 지난 시즌 PSG에서 29경기를 뛰며 20회의 오프사이드 파울을 기록했다. 결정력을 비롯한 전체적인 플레이도 이전 같지 않다.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이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경우가 많은데 포지션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음바페 본인의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음바페가 자신을 향한 여론을 뒤집으려면 자신감을 되찾는 게 우선이다. 이강인 제로톱 신뢰, 루이스 엘리케가 거부, PSG, 맨시티전 해트트릭 공격수 영입 중단.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5일 PSG가 스포르팅 공격수 예케레스를 영입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많은 클럽의 관심을 받는 예케레스 영입을 위해 PSG 위 캄포스 단장은 협상을 진행했고 이적을 추진했다면서도 캄포스 단장이 공격수 예케레스 영입에 대해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이야기하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거부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예케레스가 팀에 합류하더라도 거의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스타일은 팀 내부적으로 좌절감을 주고 일부 클럽 직원들을 지치게 한다. PSG 위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계속 신뢰하고 있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케레스는 지난달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스포르팅의 4에서 1대승을 이끌었다. PSG 위 캄포스 단장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예케레스 영입을 이야기했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거부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올 시즌 이강인과 아센시오 등을 제로톱으로 활용하며 스트라이커 공백에 대처하고 있다. 프랑스의 1998 월드컵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던 뒤가리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축구가 조이스틱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은 자신의 포지션이 아닌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없을 때 실력이 훼손된다. 이강인이 생각난다. 팀의 조직력은 선수들의 자질과 단점에 따라 결정된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특정 선수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질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PSG 선수들의 기술적 낭비와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PSG는 최근 내분설이 언급되기도 했다. 프랑스 매체 르십 스포르트는 2일 PSG 라커룸이 폭발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긴장에 관한 루머가 나돌았다. 특정 선수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는 감독에게 화를 냈다.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매체 푸메르카토는 바르콜라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시에 좌절했다. 경기에서 맡는 역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며 돈나룸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센시오, 덴벨레, 루이스도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선수라며 PSG에서 4명 이상의 선수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 3. 아모림이 예뻐하는 950억 초대형 12. 마침내 돌아왔다. 점 4개월 만에 메뉴 데뷔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5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4라운드에서 아스널의 0에서 2로 완패했다. 이로써 맨유는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공식전 4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다. 이날 결과를 결정한 것은 세트피스였다. 아스널의 두 골이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득점이었다. 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라이스가 크로스를 올렸고 팀버가 헤더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28분의 독 코너킥 상황에서 웨데가르드가 보낸 공을 살리바가 마무리하면서 추가골을 만들었다. 경기는 맨유의 0에서 2 패배로 종료됐다. 결과는 아쉽지만 긍정적인 장면은 있었다. 후반 도중 요로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 그는 후반 15분 맥과이어와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밟았고 맨유에 온 뒤 처음으로 데뷔전을 가졌다. 요로는 올 시즌을 앞두고 많은 기대를 받던 센터백 유망주다. 요로의 이적료는 5,200만 파운드, 약 940억 원로 알려졌다. 맨유의 여름 이적 시장 기간 지출한 가장 높은 이적료에 해당했다. 하지만 입성한 요로는 프리시즌 기간 친선 경기를 치르다가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4개월가량 재활에 전념했고 공교롭게도 아스널과의 친선 경기 이후 아스널전에서 맨유 데뷔전을 갖게 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로의 활약상은 인상적이었다. 볼을 잡을 때마다 침착하게 패스를 전하면서 안정감 있는 빌드업을 보였다. 축구 통계 매체 풋묵 기준으로 요로는 패스 성공률 86%, 14회 중 12회 성공, 태클 1회 성공, 걷어내기 2회, 헤더 클리어 1회, 가로채기 1회, 볼 경합 4회 성공 등을 기록하며 다음 경기에서의 기대감을 높였다. 요로를 본 팬들은 그는 훌륭했어. 사자골에 던져졌지만 그의 수비와 태클 타이밍은 최고였어. 적어도 요로는 과장되지 않았다. 그는 진짜다. 적어도 긍정적인 면이 느껴진다. 후방에서 요로는 절대적인 괴물이다. 그가 선발로 출전하는 게 기다려진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들을 남겼다. 후뱅 아모림 감독도 요로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 그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요로에 대해 요로가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컨디션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명단에 오를 것 같다.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요로는 정말 빠르고 현대 축구에 맞는 수비수다. 높은 곳에서 압박할 때 1대1 수비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고 이야기했다.